프랜차이즈 1층의 대표적인 상가가 편의점 아닙니까? 매매 금액은 엄청 높은데 가맹점주가 뭐 밤새 영업했는데 그냥 인건비 따먹기라는 개념을 하면 예. 이게 장사가 돼야지만 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1층의 편의점이 능사인가요? 방금 질문하신 부분은 또 강의 중에도 많이 얘기 들어보는 궁금하신 부분들인데 네. 뭐 이마트 24 편의점이 있고 세븐일레븐, GS, CU 편의점이 있죠. 보통 창업 비용이 한 1억 근처. 이제 보증금이나 권리금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한 1억 근처. 그래서 다른 프랜차이즈 업종보다는 창업 비용이 좀 작은 걸 알려져 있고 실제로 남는 돈은 물론 월세에 따라 다르겠지만 프랜차이즈 전국 평균 수입이 본사에 내고 월세 뭐 건물주한테 주고 한 2, 300 정도 아마 남을 던데요. 자, 근데 저는 강의를 할 때 건물주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강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입자는 편의점을 하든, 예를 들어 뭐 메가커피를 하든, 예를 들어 뭐 이데아 커피를 하든, 교촌치킨을 하든 프랜차이즈가 많잖아요. 그래서 월세를 내고 나면 얼마 남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저도 프랜차이즈 지금 세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편의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은 세입자예요. 자, 그런데 투자자랑 세입자랑은 다른 겁니다.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편의점이 매매로 나왔다. 비싸게 나오겠죠. 저도 편의점에 세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 GS 편의점에 세를 받는 게 있는데 제가 팔아도 비싸게 팔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편의점 투자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까요? 요거는 제가 기분이 매우 좋을 때만 드리는 팁인데 제가 1년에 한 3일 정도 기분이 좋거든요.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팁을 하나 드리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서 담배를 팔고 있다. 부동산에서 물론 지자체마다 좀 다릅니다. 세차장에서 담배를 팔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데는 허가 안 내주던데? 물론 지자체마다 다른다는 거예요. 미용실에서 담배를 팔고 있다. 도너츠 가게에서도 담배를 팔고 있다. 옛날에 브라드 미싱 들어보셨죠? 미싱 가게에서 담배를 팔고 있다. 그런 경우 있죠. 철물점에서 담배를 팔고 있다. 자,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죠? 브랜드 편의점이 매매로 나오면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수강생이 바로 응용을 해서 또 재미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자, 브랜드 편의점보다는 브랜드가 아닌 일반 개인 가게에서 담배를 팔고 있으면 매매가가 싸게 나오겠죠.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그걸 사서 편의점을 집어넣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미를 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세입자 입장에서 들어간다면 월세를 비교를 해보고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리고 24시를 할 건지 24시를 안 할 건지. 예를 들어 이마트 24 같은 경우는 거의 90%의 가게가 야간에 영업을 안 하고 있고, GS나 CU 같은 경우는 거의 80%의 가게가 야간에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차이를 생각을 하셔서 창업을 하시든 투자를 하시든 어쨌든 오늘 굉장히 좋은 팁을 하나 드렸죠. 네. 길목 대표님께서는 1층을 많이 선호하시고 지금 상가를 4군데 갖고 계신 것도 이제 1층이고 다 공실 없이 잘 운영하고 계신. 네. 근데 1층 상가는 워낙 비싸니까요. 월세 부담 때문에 1층도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은 1층은 3%, 4% 이렇게 뭐 나오는데 위층도 한 6, 7%도 나오거든요. 네. 그런 1층 상가와 그 고층 상가. 고층 상가 같은 경우는 뭐 병원을 집어넣거나 이렇게 좀 가는 스타디 카페 물론 이제 포화도 있지만 집어넣으면 더 수익률이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팁을 한번 다시 한번 드리겠네요. 일단 공실의 차이가 있긴 있어요. 1층은 대체적으로 신도시의 신축 상가를 제외하고는 공실이 많이 없는 편이고요. 상층부 있죠. 예를 들어 뭐 3층, 4층, 5층, 7층, 8층 이렇게 높은 층에는 보통 공실이 좀 많은 편입니다. 다만 공실이 보통 많은 높은 층에도 공실이 없는 지역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학원이 많은 지역이죠. 예를 들어서 대치동, 목동, 중계동, 평촌 이런 데 있죠. 분당, 학원이 많은 동네. 지방 같으면은 대구의 수성구라든지 울산의 옥동이라든지 학원이 많은 동네는 3층, 4층, 5층, 6층, 7층도 꽉꽉 잘 채우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저는 1층을 선호하는 이유가 공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선호하는 거고, 다만 방금 질문 주셨다시피 1층이 가격이 비싼 게 흠입니다. 따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자, 수익형 부동산은 항상 지금처럼 금리가 높을 때 사서 예전처럼 3, 4년 전처럼 제로 금리가 올 때 다시 팔면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게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뭐 지식산업센터든 오피스든 오피스텔이든 상가든 수익형은 지금 사서 금리가 낮을 때 팔면 차익이 있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고, 자, 다시 1층과 아닌층의 얘기를 다시 해보면 1층은 가격이 비싸다. 1층은 다 비쌉니까? 자, 제가 수업 시간에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보통 검색을 해봐 드립니다. 그러면 조건을 1층, 4억 미만, 매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 인천에 매물이 수두룩하게 수백 개 매물 등장합니다. 1층에 4억 미만 매매, 서울 경기 인천에도 매물이 수백 개. 진짜입니까? 예. 근데 서울은 다만 평수가 조금 작은 게 흠이고요. 경기 인천은 그래도 한 9평, 10평 되는 매물들이 꽤 있죠. 자, 그래서 평수가 작아도 상관없다 하면 서울로 투자하시는데 그게 아쉽다 하는 분은 경기 인천 또는 지방에 수익률이 좀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걸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매매가는 1층 기준 매매가는 1억대에서 여러분도 놀라셨죠? 매매가는 1층인데 1억대에서 2억, 3억 근처 매물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집에서 놀라고 계시죠? 자, 신도시에 가면 새로 지었다 하면 10평 쓰는데 10억씩 분양하는 사람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제가 이제 수원을 자주 가는데 수원에도 보니까 이제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 상가 보니까 10평에 17억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축 상가들은 항상 저나 제 지인들은 이런 것만 투자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 들은 분은 1층에 1억대, 2억대, 3억짜리 상가가 엄청나게 많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게 믿기지 않으시면 제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 가시고요. 다만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죠. 꼬마 빌딩은 호재가 있는 지역이죠. 예를 들어 땅값이 오르는 지하철, 택지개발, 산업단지, 재개발 이런 데 투자하시면 되고, 호실별로 한 칸씩 살 수 있는 집합상가 같은 경우는 일단 공실이 주변에 없는 것, 그리고 수익률이 층수가 높다고 수익률은 좋다 할 수 있지만 공실 우려가 있으니까 그때는 학원가라든지 공실이 없는 거, 그리고 저처럼 1층에 매매가가 저렴한 것들,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 보통 보면 저희 이제 교육생도 그렇고 질문하는 게 한 5천 가지고 뭐 1억 가지고 이렇게 투자할 때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5천 1억 가지고 투자하신 데가 있다는 것이 그죠? 그 얘기는 또 제가 한번 해드리죠. 자, 제가 방금 매매가가 1억대, 2억대, 3억대 1층 매도 불구하고, 제일 좋은 1층 매도 불구하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만 상가는 갭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파트는 매매가 1억이 전세 9,500이면 자기 돈 500만 원으로 한 채 사죠. 열채 사는데도 돈이 얼마 안 들어요. 근데 상가는 대출이 보통 한 40에서 60% 정도 보면 됩니다. 절반 근처. 경매는 한 80% 잡는데, 따라서 소액으로 하시려고 하면 일반 매매보다는 경매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 주변에도 경매 상가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분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 이제 투자 패턴을 보면 4천만 원 있다. 경매 물건이 2억짜리가 있다. 그러면 80% 대출 나오잖아요. 4천으로 2억짜리를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경매로. 그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하면 대출 이자가 많이 나가겠죠. 자기 돈이 얼마 안 들어갔기 때문에 버티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수천만 원을 붙여서 바로 팔고, 그런 전략을 많이 택하더라고요.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보통 절반 근처에서 대출이 나오더라. 그리고 경매 같은 경우는 80% 대출도 나오긴 하는데 유지가 힘드니까, 대출이자 때문에. 그런 경우는 법인을 설립해서 바로 팔고 또 낙찰받고 바로 팔고 또 낙찰받고, 이렇게 소액으로 한 3, 4천 가지고 한 2억짜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죠.